잠깐요. 지금 막 지나치려 하셨죠? 딱 30초만요. 조선시대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처형하라. 그런데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곳 때문이었습니다. 승정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기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공식 명령이 됐습니다. 신하들의 보고가 왕에게 들어가려면 역시 그 기관을 먼저 거쳐야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 사이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기관. 승정원입니다. 조선 왕조 527년 동안 이 기관은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세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게 될 겁니다. 첫째, 승정원은 과연 왕을 위해 움직였는가,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 움직였는가? 둘째, 왕명을 거부한 기록이 실제로 있었는가? 셋째, 승정원 일기에 감추어진 이상한 기록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의 답을 들으실 때쯤 여러분은 조용히 멈추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승정원. 한자로 받들 승, 정사정, 집원. 정사를 받들어 전하는 집. 이름만 들으면 그냥 비서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실체는 그 이름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6조. 지금으로 치면 6개 정부 부처. 그 모든 보고가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들어갔고 왕의 모든 명령이 승정원을 통해 6조로 나갔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 승정원의 진짜 구조. 왜 이 기관이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가? 둘, 승정원의 이상한 기록들. 실록에 가려져 있던 황당하고 기괴한 사건들. 셋, 승정원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이 벌인 믿기 어려운 일들. 이 세 갈래가 합쳐지면 여러분은 조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기이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승정원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구조라고. 네, 진짜 있었습니다. 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한양 지금의 서울,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 경복궁 동쪽 걸레각사라 불리는 구역에 조용히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승정원입니다. 왕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승정원 관리들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문서를 분류하고 왕이 깨면 무엇부터 보고할지 순서를 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승지였습니다. 승지는 모두 6명.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이 6명이 조선 왕조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문신들 중에서 선발됐습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신하가 승지였습니다. 왕이 밥을 먹으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상대가 승지였습니다. 왕이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는 대상도 승지였습니다. 이들이 왕에게 어떤 정보를 먼저 전달하느냐, 어떤 보고를 나중으로 미루느냐에 따라 국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정원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조는 인사를, 호조는 재정을, 예조는 외교를, 병조는 군사를, 형조는 사법을, 공조는 토목을 담당했습니다. 이 6부처의 장관들이 왕에게 보고를 올리려면 반드시 승정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직접 왕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느끼시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정보가 한 곳을 거쳐 들어오고 모든 명령이 한 곳을 거쳐 나갔다는 것. 승정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조선의 모든 정보와 명령의 흐름을 장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기관이 왕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았던 순간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신하들을 위해, 때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승정원 승지들이 왕명을 거부한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입니다. 승정원에서 매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인조 1년인 1623년부터 순종 4년인 1910년까지 약 300년 동안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200여 책. 글자 수로는 약 2억 4천만 자. 조선 왕조실록이 약 4700만 자인데 승정원 일기는 그것의 5배가 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단일 기관 일기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록물 안에 굉장히 이상하고 황당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왕과 신하 사이의 모든 대화, 왕에게 올라간 모든 보고서, 그리고 날씨. 맞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렸는지 비가 왔는지 맑았는지, 심지어 몇 시쯤부터 비가 내렸는지까지. 덕분에 기후학자들이 지금도 이 기록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왕의 건강 상태도 기록됐습니다. 어이가 왕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왕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기록된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날씨 기록이나 건강 기록은 그래도 이해됩니다. 진짜 기괴한 기록들은 따로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들여다보면 왕이 신하에게 화를 내는 장면, 승지가 왕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장면, 심지어 왕과 승지가 서로 논쟁하다가 승지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이면을 해부할 시간입니다. 이제 승정원의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승정원이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 구조적인 이유였습니다. 왕이 오늘 읽는 보고서를 누가 골랐습니까? 승지가 골랐습니다. 왕이 오늘 만나는 신하를 누가 안배했습니까? 승지가 안배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왕에게 빨리 전달하고 어떤 보고를 며칠 후에 전달하느냐. 이 선택이 모두 승정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전달받지 못한 정보는 세상에 없는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승정원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입니다. 승지들이 왕명을 거부한 기록. 실제로 있습니다. 조선에는 봉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명을 봉해서 막아서 되돌려 보내는 것. 승지들이 왕의 특정 임명에 대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올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봉박을 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봉박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승지들이 왕명을 아예 집행하지 않고 기다린 사례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승지가 그 명령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은 너무 성급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왕이 며칠 후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선에는 간쟁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틀린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것. 이것은 신하의 의무였습니다. 승지는 왕과 매일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왕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승정원 승지 6명이 한 목소리를 내면 왕의 가장 측근들이 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록할지 아는 왕이라면 승지들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안에는 정말 기이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특정 신하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지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이 명령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왕은 노했습니다. 당장 명령을 집행하라. 승지는 대답했습니다. 신은 이 명령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가 승정원 일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왕이 며칠 후 생각을 바꿨고 어떤 경우는 승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대화 자체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왕과 승지 사이의 긴장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왕이 승지에게 화를 내는 기록, 승지가 왕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기록,
왕이 승지를 파직시켰다가 다음날 다시 불러들이는 기록. 그 중에서 특히 기이한 기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왕이 밤 늦게 갑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조 판서를 불러오라. 승지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다. 승지가 말했습니다. 신은 이 명령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왕이 밤에 신하를 부르고 싶어도 승지가 거부하면 명령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승정원이 정말로 강력한 견제 기관이었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승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 승지들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이용된 사례들, 승정원 자체가 정치적 놀이터가 된 순간들. 계속 들어주세요. 조선에서 승지 자리는 매우 인기 있는 자리였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 모든 정보가 통과하는 자리, 그리고 판서나 정승으로 올라가는 출세 코스. 조선 중기 이후 붕당이 생기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각 붕당은 자기 사람을 승지 자리에 앉히려 했습니다. 자기 붕당에 불리한 정보를 왕에게 늦게 전달하거나 반대 붕당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먼저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지 6명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도승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도승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치였습니다. 도승지는 왕의 심기와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신하들은 도승지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실록을 보면 도승지가 특정 세력의 보고를 유독 빨리 올리거나 반대 세력의 보고를 며칠씩 묵혀두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왕은 이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겠습니다. 실록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들, 다른 문서에서만 발견되는 승정원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승정원이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잠시 멈추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비교해보면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실록은 사관이 기록했습니다. 왕도 볼 수 없는 독립적인 기록자였습니다. 그런데 사관이 모든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과 승지가 단둘이 나눈 이야기, 아주 소규모 회의에서 나온 대화. 이런 것들은 사관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는 실록에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느 왕이 신하들이 다 물러간 후에 혼자 중얼거린 말이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승지가 가까이 있다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들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왕들과 조금 다른 모습들. 신하들 앞에서는 위험 있게 행동했지만 승지들과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달랐다는 기록.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절대 권력자로 알려진 왕이 자신의 측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자신에 대한 비판 상소를 여러 장 받고 승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읽고 싶지 않다. 왕도 비판이 싫었습니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정원 승지들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승지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 승지와 혼인으로 연결되려는 집안들, 승지의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탁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이것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금지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승지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탄핵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 왕의 비서실. 이 자리도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정원이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승정원의 선택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순간들. 역사가들이 만약 그때 승정원이 다르게 움직였다면이라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왕이 갑자기 죽거나 폐위될 때 새 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승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유언이나 마지막 명령이 승정원을 통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왕의 임종 자리에서
도승지가 왕의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그 후 권력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왕이 이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의 목숨과 왕조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승지를 지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승지로 재직하는 동안의 기록을 나중에 활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승지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방어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가 지금까지 300년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1592년 왜군이 한양을 점령하기 직전 궁궐에 불이 났습니다. 왜군이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백성들 중 일부가 지른 불이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노비 문서나 각종 기록물을 불태우면서 승정원의 기록들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조선 건국부터 1592년까지 약 200년간의 승정원 일기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5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구조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모든 정보가 한 곳을 거쳐야 하는 구조. 그 기관이 무엇을 먼저 전달하고 무엇을 나중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권력자의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에는 승정원 승지 외에 사관도 있었습니다. 사관이 쓴 기록은 왕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직 왕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는 달랐습니다. 왕이 볼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정원. 이 기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막이 남았습니다. 조용히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정보가 통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조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500년 전 조선에서 승정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정원을 거쳐간 수천 명의 승지들 중에 원칙을 지킨 사람도 있었고 원칙을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지금도 읽힙니다. 조선은 왕권의 절대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나라였습니다. 사헌부, 신하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 왕의 잘못된 결정에 간쟁하고 홍문관, 왕에게 학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그리고 승정원, 왕의 모든 명령이 거쳐가는 관문. 이 기관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설계가 항상 제대로 작동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기관들 자체가 특정 세력에 장악되어 오히려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 자체는 꽤 정교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지금도 연구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읽고 기후학자들이 날씨 기록을 분석하고 의학사 연구자들이 왕들의 건강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2억 4천만 자라는 방대한 기록이 지금도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오랫동안. 이 집요한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선을 지금처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승정원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승정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500년이 넘게 유지된 기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승정원 일기의 기록은 담담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탄식도 없고 특별한 분노도 없이 그냥 그날의 일이 평소처럼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500년의 기관이 끝나는 날, 그 기록이 담담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정원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 권력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가? 권력자를 위해?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이 질문은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의 비서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통과하는 곳이었고, 때로는 왕명을 거부하는 곳이었고, 역사를 매일 기록하는 곳이었고,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이 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그 모든 선택을 기록했습니다. 승정원은 단순한 비서실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모든 정보가 통과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승지들은 때로 왕명을 거부했고 때로 역사를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승정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것이었나요? 왕명을 거부한 승지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2억 4천만 자라는 기록의 방대함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꼭 읽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관입니다. 왕도 볼 수 없었던 기록을 쓴 사람들. 임금이 자리를 피하라고 해도 끝까지 남아서 기록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인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관은 생각보다 훨씬 인간적이었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쓰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키워드 역사는 매번 이상하고 기괴하고 반전 있는 역사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키워드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